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적이 도적이야 한다는 속담은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지만 이번에 왕파리가 파리 떼야 하고 소리치고 하이에나가 하이에나야 하고 소리치는 이런 경우는 진짜 처음이시죠? 더 길게 설명할 것도 없이 여러분들은 파리떼가 누구이고 그 왕파리가 누구인지는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이에나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즘 한 날 동안, 그러니까 아마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쯤에 반드시 발족하게 될 윤석열 캠프의 선대위 인선을 두고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거의 하나같이 김종민과 이준석을 이루고 있잖아요. 이런 기사들에 달려있는 네티즌들의 댓글들, 적게는 100~200개에서 많게는 수천 개에 이르기까지 거의 99.99%가 모두 하나같이 남을 가리켜 파리떼라고 부르고 있는 김종인이 바로 제일 큰 파리대장, 왕파리 아니냐고 꾸짖고 있고, 이 왕파리의 꼬봉 이준석을 가리켜 하이에나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냥 네티즌들 뿐 아니죠. 제가 여기서 일일이 이름까지 밝히는 것은 좀 그렇고, 중도 보수파에서 알아주는 정치평론가들은 물론이고, 이분들이 직접 만들고 있는 그 유튜브 채널들에서까지도 아주 대놓고 썸네일에다가 어떤 제목을 만들어 비판하고 있느냐면, 이재명보다 이준석이 더 싫고 이준석보다 김종인이 더 밉다고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싫고 얼마나 미운지는 이 또한 제가 굳이 따로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들께서 모두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파리떼와 하이에나에 이어서 또 자리사냥꾼이라는 이 말도 역시 여느 파리떼들보다도 더 큰 왕파리인 김종인이 입에서 나온 말이잖아요. 이 말을 두고도 네티즌들은 한결같이 진보 보수를 넘나들면서 이 정권 저 정권 가리지 않고 오직 명리만을 쫓아 비례대표만 5번이나 해먹은 바로 이 김종인이야말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뛰어난 베테랑급의 자리사냥꾼이 아니면 뭐냐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자리소리가 나왔으니 하는 말이지만 오늘의 대한민국은 지금 대통령이라는 이 자리를 놓고 이재명과 윤석열 그리고 안철수와 심상정 이렇게 4사람의 후보가 싸우고 있잖아요. 여기서 현재로서는 가장 높은 지지율을 자랑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를 배출한 보수파를 대표하고 있는 노인의 힘, 이 당에서는 또 당대표 자리를 놓고 이 자리의 실질적인 권한을 차지하기 위한 윤석열과 이준석의 싸움이 지금 한창 진행 중이 아니고 뭡니까? 당헌 당규에 의해 당권은 이미 후보인 윤석열에게로 넘어가게끔 되어 있지만 잘 알려져 있다시피 정치 초년생인 윤석열은 이미 이준석의 그 온갖 농락질에 걸려들어 지금 이미 한 절반은 바보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어제 아니면 그저께인가 보수파의 원로논객의 한 사람인 전원책 변호사가 그분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장차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윤석열의 선대위에 이 절대 권력을 노리고 있는 김종인과 이 당의 당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하여 결사항전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은 두 사람이 서로가 서로를 지렛대로 삼아 이용하고 있는 한마디로 공생관계라고 말입니다. 돌이켜보면 파리떼, 하이에나, 자리사냥꾼 이런 말들이 모두 바로 이 두 사람이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고 뭡니까? 오죽했으면 아주 유명한 그 김순덕 대기자가 11일 칼럼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더군요. 국민의힘, 그러니까 이 노인당이 지금은 벌써 청와대를 다 차지한 모양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선대위 자리를 놓고 누가 권력을 행사하는 그 총괄선대위원장을 맡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말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본인은 이미 절대로 측근 위주의 선대위는 만들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소수의 측근 인사에 의한 유사독재를 경계하겠다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구하고 있는 것은 윤석열 후보 본인이 이미 김종인이 바지가랭이 밑에 납죽 엎드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윤석열 그 자신이 이미 김종인의 측근이고 김종인이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인 거예요. 따라서 말로는 당중심의 대선 캠프라고 하지만 이 당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이 당의 권력을 빼앗길까봐 이를 악물고 온갖 술수를 다 부려대고 있는 이준석이 바로 김종인의 대리인 내지 대변인이 되어서 매일같이 방송에 나와 김종인 대체 불가론을 떠들고 있는 자 아닙니까? 때문에 이 같은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소위 당중심의 대선 캠프라는 것도 거짓말이요. 측근 위주의 선대위는 만들지 않겠다는 이 또한 다 새빨간 거짓말인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뛸 데 없이 윤석열의 대선 캠프는 파리 중에 파리 대장, 즉 왕파리인 김종인의 이 상황체제 하에서 이 김종인을 등리에 업은 이준석과
그리고 현재 유승민이라는 이 우두머리를 잃어버린 과거 유승민의 무리들인 지상욱, 정병국, 이혜원, 오신환, 바로 이런 자들이 모조리 바퀴벌레 마냥 캠프 주변으로 스물스물 기어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캠프 내부에서는 벌써 먼저 침투한 하태경이 바로 바깥의 이자들과 서로 손발을 맞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종당에 가서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될까요? 제가 지난번 논평에서 이미 윤석열은 이준석의 그 똥주머니쇼에 놀아나 벌써 한 절반은 바보가 되어버렸다고 평가했듯이 이런 바보가 결코 대통령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저희 생각을 저는 비교적 낙관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국민들, 특히 지금 점점 많아져 가고 있는 중도의 그 부동층의 유권자들은 절대로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김종인이란 이 더러운 정치 투기꾼, 아니 정치 활보가 윤석열 선대위의 사령탑으로 등판하는 바로 그 순간, 이 국민의 힘은, 아니 이 노인의 힘은 정말 죽어서 진토가 되고 상전이 벽해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 낡고도 더럽고도 고로한 기득권의 정당은 결코 바뀌지를 않는구나. 무슨 놈의 당 중심의 선대위, 2030을 위한 젊은 정당, 다 새빨간 거짓말이 아니냐고 국민들은 침을 뱉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저는 김종인의 등판이 결국은 종당에 가서는 윤석열 폭망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국민들은 결국 이준석 따위기까지도 놀아나는 윤석열 후보에게 과연 이 나라를 맡길 수가 있을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비리 전과자를 멘토로 상황으로 모시고 있는 윤석열이 정식 선대위를 발족함과 동시에 김종인의 꼬봉으로 철저하게 낙인 찍히게 될 경우, 그렇게 되면 설사 김종인의 도움으로 그 어떤 뛰어난 정책과 국가 비전을 지시한다 한들 국민들은 그걸 윤석열의 능력으로 보아주시겠습니까? 오히려 그 자체가 더욱더 윤석열로 하여금 텅 빈 깡통이란 사실만을 한 걸음 더 입증해주는 계기가 되고 말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거에는 김종인 같은 이런 전략가들이 대선 과정에서 시대정신을 개발하기도 하고 또는 그에 걸맞는 정책을 만들어 내놓으면서 화두를 이끌어가기도 했으나 지금은 그 누가 따로 개발할 것도 없이 이미 국민들 모두가 자신의 밥상 위에 놓여있는 밑반찬을 내려다보듯이 무엇이 시대정신이고 무엇이 그 정신을 이끌어가는 화두인지를 너무나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시대정신은 누가 뭐라고 해도 문재인 정부가 지난 5년 동안 파괴해놓은 그 공정과 상식, 그리고 두 번째 시대정신은 전 세계 인류가 함께 앓고 있는 이 코로나 방역 아닙니까? 그리고 세 번째 시대정신은 바로 과학기술 전쟁입니다. 이 세 가지의 시대정신, 그리고 이 정신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의 화두들 가운데서 윤석열 후보가 여느 후보들에 비해서 좀 더 할 말이 많을 수가 있는, 즉 차지할 수가 있는 화두가 어떤 것이 있는가요? 문론이 윤석열 후보, 코로나 방역에 대하여 잘 아십니까? 아니면 과학기술에 대하여 잘 아십니까? 오로지 검찰총장 출신이라는, 임기 동안 문정부의 내로남불과 가장 치열하게 싸워왔다는 이것 말고는 또 뭐가 더 있습니까? 그래서 그가 내들고 있는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법치주의 바로잡기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법치주의, 솔직히 부끄럽죠. 다른 누구도 아닌 검찰총장 출신의 대선 후보, 이런 후보의 선대위 사령탑에 틀고 앉게 되는 자가 다름 아닌 비리 전과자이니 말입니다.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김종인의 뇌물 사건은 아주 중대한 범죄였습니다. 1992년 당시 노태우 정부의 대통령 경제수석이었던 김종인은 본인의 직책이 재벌과 은행의 투명 경영을 유도해야 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당시의 동학연장 악령모로부터 2억 원의 뇌물을 현찰로 받은 것입니다. 자,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금값이 10배를 뛰어 올랐습니다. 그 금값에 맞추면 당시의 2억은 지금의 100억이 가까운 돈 아닙니까? 그때 김종인은 바로 검사였던 홍준표 전 후보에게서 심사를 받았죠. 그리고 1심에서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김종인은 또 노태우의 그 4천억 비자금 조성에도 아주 깊이 관여했다는 사실 또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이 자가 당시 노태우와 재벌 사이에서 그런 비리의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고 뭡니까? 전두환 시절의 그 국보위 출신, 노태우 시절의 그 비리 경제 수석, 그리고 지금은 이런 자가 바로 검찰총장 출신 대선 후보의 멘토를 넘어서 상왕으로 군림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묻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법치주의의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이게 과연 보수파가 열광하고 있는 정의의 사도, 법치주의의 화신 윤석열의 원칙인가요? 한마디로 윤석열의 공정과 상식, 그리고 법치주의는 새빨간 거짓말이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무슨 체면과 주제를 해가지고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를 물고 늘어집니까? 제가 이미 여러 번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윤석열은 대선 후보로 확정되고 노인당의 당권을 갖게 되는 그 순간 바로 이준석이 주둥아리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면 큰일 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자가 방송에 나와서 쌍특검을 주고 나왔습니다. 이 노인당의 당대표라는 자가 말입니다. 이재명의 대장동 게이트도 특검하고 윤석열의 고발 사주 의혹도 함께 특검하자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지금 홍준표 전 후보가 또 바닥물고 함께 주장하고 나섰으니 자, 윤석열 후보의 열성 지지자들과 그리고 광신도들께서 한번 평판해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러고도 당신네가 열광하고 있는 윤석열 후보 바보가 아니란 말입니까?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바로 다음 주에는 또 김종인 덕분에 바보에 더하기 꼰대까지 될 판인데 말입니다. 선거의 전문가들이 항상 그렇게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대선 후보로 확정되는 순간 보통 컨벤션 효과가 일어나곤 하는데 그때 상승하는 지지율의 10%는 그냥 거품이라고 말입니다. 거품은 항상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밀물처럼 왔다가 썰물처럼 사라집니다. 특히나 속에 든 것이 없는 텅 빈 깡통은 올 때는 요란하게 소리내면서 동네방네를 다 뒤집어 놓지만 결국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고 나서는 그 깡통에서 아무런 보물단지 한 조각도 나오는 것이 없어 보세요. 아, 이놈이 알고 보니 원래는 깡통이었네 이럴 거잖아요. 저는 이 노인당의 윤석열 후보가 본선 경쟁이 본격화되면 그 누가 만들어준 휘황찬란한 국가비전과 정책들을 기계적으로 이어가지고 나와서는 잠깐 동안 국민들을 현혹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그건 정말 아주 잠깐뿐일 것입니다. 죄송하지만 이미 윤석열 후보는 당내 경선에서 홍준표나 유승민 또는 원희룡에 비해서 거의 속에 든 것이 없음을 다 드러내 보였습니다. 얼마나 속에 든 것이 없었으면, 그래서 얼마나 당황했으면 손바닥에 왕자까지 쓰고 나오지 않고 어쨌습니까? 그런 수준을 해가지고 이제 이재명과 한판 붙어보세요. 그런데 이재명은 원체 도둑이라, 그리고 이재명과는 함께 쌍특검으로까지 몰리고 있으니 두 말할 것도 없이 이재명과 윤석열의 그 본선 경쟁력이라는 것은 서로 도둑이니 강도니 하는 싸움판이 될 것이고, 그러노라면 먼저 머리끄댕이를 움켜쥐고 먼저 거시기를 걷어차서 면바로 명중하는 놈이 이게 될지 모르겠지만 더도 말고 딱 하나만 물어봅시다. 이재명과 윤석열 두 분 후보, 두 분께서는 이제 본선에서 안철수 후보와도 만나게 될 텐데 그때는 두 분께서는 뭐를 가지고 안철수 후보와 경쟁할 것입니까? 이때는 진짜 진정한 의미에서의 클린 대 더티의 경쟁입니다. 우선 다른 건 다 지쳐두고 도덕적으로 가장 흠결이 없는 깨끗한 정치인데 더럽고 지저분하고 온갖 의혹투성이 이제는 쌍특검 소리까지 나오게 된 이재명과 윤석열 두 분 후보가 도대체 무슨 얼굴과 체면과 주제를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와 경쟁할 것입니까? 안철수 후보에 비해서 두 분 군대를 갔다 오셨습니까? 아니면 공부라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자기 가진 것을 담은 뭐라도 한 조각 사회에 기부한 것이라도 있으십니까? 또 아니면 회사를 만들어 남에게 월급이라도 줘본 경력이 있으십니까? 또 아니면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본 적이라도 있으십니까? 더도 말고 코로나 방역에 대해서, 제4차 산업에 대해서, 나아가 과학기술에 대해서 어느 것 하나라도 안철수 후보와 당당하게 내놓고 경쟁하실 수 있는 것이 있으십니까? 두 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란 양대 기득권 정당의 패권 세력과 여기에 가담하여 있는 자기의 사상과 생각과 나아가 영혼까지도 거의 다 상실하다시피 하여 있는 한마디로 좀비 같은 광신도들 뿐 아닙니까? 논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나라를 망가뜨려온 이 양대 기득권 패권 세력 가운데서 이미 진보 좌파 쪽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지저분한 이재명의 몰락이 그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재명이 대칭점에 있는 윤석열 후보 역시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아무리 행정의 달인으로 평가를 받더라도 너무 더럽고도 지저분한 이재명에게 이 나라를 맡길 수 없듯이 너무 속에 든 것이었고 무능하고 정치력이 부재하다 못해 지어는 이준석 같은 자의 그 똥주머니 시절까지 놀아나는 한마디로 김종인이 꼬봉에게도 이 나라를 결코 맡기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논평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한다면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유권자들은 다시금 또 시작하게 될 5년이란 이 긴 시간 동안을 당당하게 얼굴을 쳐들고 부끄럽지 않게 살려면 정말 깨끗하고 능력이 있고 학식이 높고
나아가 아름다운 덕을 지니신 성실훈자를 대통령으로 뽑아야 합니다. 결코 김종인 같은 늙은 정치 투기꾼을 상황으로 두고 있는, 한마디로 김종인이 꼬봉에게 나라를 맡긴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될 것입니다. 그럼 감사합니다. 빠른 시간 내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